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2조 1,523억 원을 투입해 해수 담수화와 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뭄 극복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물 안보 확보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 간 네트워크 연결, 미래 대체 수원 개발 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충남은 가뭄 극복 단기책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등 비상급수원 확보와 급수차 동원 등 긴급 급수 대책, 물 절약 실천 홍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전북 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민선 6기 제6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똘똘 뭉쳐 전라북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최근 이 통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수당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현행 부양가족 기본 요건이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동감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 존속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되도록 관련 요건을 개정하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전북도가 주간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개최하는 시군의 소유 예산의 70%와 참여하는 시군의 출전 경비 50%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전북도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랜 한결입니다. 최근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에 따르면 정읍 지역의 민원 신고 건수는 총 55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발생한 민원이 도로나 교통, 환경 등 경무부서로 적절한 업무 분장 필요성이 정읍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읍시 의회 이도영 의원은 오늘 정례회에서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경무부서 정원 조정 및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무 분장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로 파손이나 도로 표지판 보수가 406건으로 전체에서 72.6%를 차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도로 유지관리 담당자 1명이 처리해야 했던 업무입니다. 1일 11.8건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건설과의 경우 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며 정읍시 관할 포장도로 담당자 1명이 총 연장 612km를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676건이 접수돼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인원 충당의 필요성과 민간 위탁 사무를 제안했습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등 7개 시도지사는 지난 21일 중부권 공동 발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갖고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 협력을 위해 7개 대정부 정책 공동 건의과제를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건의과제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과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및 개발제한 자치단체 보전금 교부,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기준 차별 적용 해소 등입니다. 지역에 흩어진 근대문화유산을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 산재한 근대역사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는 근대역사교육 벨트화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나눔 역사교실, 학교 밖 역사교실, 현장 탐방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접목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공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광주시 등과 공동 추진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청춘발산마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춘발산마을은 현대차그룹이 2015년부터 광주시와 사회적 기업 공공미술 프리즘 등과 협업해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월 평균 방문객 수가 기존 대비 6배인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광주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역 공실률도 36%가량 줄였습니다. 또 폐가를 리모델링해 커뮤니티 공간인 청춘 빌리지로 단장시키고 마을의 디자인과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1박 2일 마을 체험 프로그램 이웃 캠프를 실시해 방문객을 모았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농협중앙회 남원지부와 함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 경영체 조직화 및 교육, 신기술 보급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장목마다 전문 지도사들이 기술 지도를 통해서 6차 산업화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 농산물 유통을 체계화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